control, not have a government. Trump doesn't really have a philosophy or a grand strategy or even policies that he follows. Everyone thought he was crazy because all he wants to do is bomb people. 네, 미국에서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고록이 연일 논란입니다. 백악관이 국가 기밀이 담겼다면서 출간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었지만 결국은 예정대로 23일에 이게 출간이 됐죠. 네, 책 제목이 그 일이 일어난 방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이 나오자마자 아마존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온갖 서점에서 다 1등을 할 정도로 아주 선풍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요, 존 볼턴 전 보좌관이 백악관에서 일했던 1년 5개월 동안 여러 가지 외교적 비화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내용을 따져보면 신랄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도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 보면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런 외교 현안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근데 문제점은요. 철저하게 볼턴의 시각으로, 볼턴의 해석으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벌써부터 진실 고문만 나오면서 진짜 진실이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사실 이 책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느낀 거는 정말 볼턴이 트럼프를 진짜 싫어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멸시한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을 그 홉스의 레바이어던에 나오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제 반격을 하고 있죠. 이제 볼턴을 두고서 굉장히 무능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회고록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다라는데 재미있는 거는 민주당 측의 반응이에요. 민주당이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니까 볼턴 편을 좀 들지도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볼턴을 비난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애국을 버리고 인세를 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할 때 사실 볼턴을 이제 그 증인으로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거절했죠. 그러니까 나와서 미리 책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와서야 비판할 책을 내서 돈을 벌어들인다.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그게 애국을 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네. 우리도 이 회고록에 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590여 쪽 정도 분량이 되는데 상당 부분이 북미 비핵화 협상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작년 그 하노이 회담 결렬 비화까지 담겨 있다고 해요. 예, 4장과 11장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일단 하노이 회담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되더라도 거기서 혹시 트럼프가 나쁜 딜, 배드 딜을 만들까 봐 노심초사를 하면서 방해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986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의 소련과 핵회담을 하면서 그 회담장을 뛰쳐나오는 예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레이건 대통령을 롤모델로 생각하거든요. 그 영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것을 가지 않게 그냥 또는 노딜하고 나오게 하는 암시를 계속 줬는데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음성 지원도 되는 것 같고 볼턴이 뭔가 계속 조롱하고 냉소적이고 이 남북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던 게 마디마다 다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대북 강경파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 이 존 볼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이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저렇게 지금 이 이력서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 이 사진을 보면요. 여기서 눈에 확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시 행정부 때 국무부 차관을 2001년부터 했다는 건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 이라크, 북한을 3대 악의 축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라크 공격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일관성이 좀 있습니다. 이 슈퍼 매파인데 북한에 대해서도 역시 매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된다든가 이런 약간 좀 파격적인 주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거침이 없네요. 네. 이런 인물이다 보니까 그 북미 회담의 결렬과 또 그 과정에서 존 볼턴이 한 역할들이 재조명을 이번에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싱가포르 회담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담을 취소를 건의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볼턴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연 볼턴만이 그랬을까라는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보면 백악관 실무진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볼턴 회고록에 따른 것이라서 볼턴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은
북한 측에서는 사실 영변 핵시설을 폐기를 할 테니까 우리 유엔 제재를 다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 그러고, 근데 미국 측에서는 영변에 있는 것이 모든 핵시설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 그 비핵화를 간다고 하는데 뭔가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북한과 미국의 어떤 합의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갈 수 있는 간격이 너무 크지 않았나 싶은 부분도 있고, 재미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이것도 역시 뭐 회고록이니까 볼튼의 이야기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뭐 ICBM이라든지 뭐 다른 거 다 주면 우리가 경제 제재를 조금 해줄 수는 있어라고 제의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거절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볼튼의 책입니다. 확실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볼턴은 거의 회방자라는 것이 이제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요. 네. 싱가포르 회담 사실상 그 당시에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적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취소에 노력했고요. 하노이 회담장에서는 실제로 회담하는 가운데 이제 방해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을 혹시 제거할 수 있느냐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걸 내세우는데 볼턴이 끼어들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화학 무기라든지 단거리 탄도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신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알려졌지만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리비아 모델, 선핵 폐기 후 보상이라는 것을 들이밉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미 관계가 교착된 것이 사실 멍청한 볼턴 때문에 사실상 북미 관계를 후퇴시켰다. 이래서 오히려 책임 추궁을 오히려 볼턴한테 하는 겁니다. 네, 뭐 회고록에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았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예, 그게 이제 보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오랫동안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엔, 그다음 뮬러 특검이 예상돼 있는데요. 마침 그러니까 다음 날 정상회담인데 그 전날 청문회가 이 실황 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때 봤는데요. 아마 밤새도록 그것을 시청했다고 하거든요. 아마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분노에 찼겠죠. 자기 비리를 네. 고발하는 개인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수면도 부족한 데다가 짜증까지 나는 데다가 계속 이 공화당 쪽에서는 또는 볼턴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 계속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속아서 배드딜을 만들까 봐 이것을 이제 압박을 느껴서 그냥 아침에 나가서 뭔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협상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아침에 그냥 북한의 제안을 듣자마자 이것을 그냥 버리고 노딜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 두고두고 우리로서는 사실 안타깝죠. 이건 우리의 역사,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일인데 그렇죠. 사실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망쳤다고 생각하면 좀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배신감이 드는 대목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지난해 판문점에서 성사된 남북미 3자 정상회동 당시에 북한과 미국 모두가 한국이 참여하길 원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담겼던데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볼튼의 주장은 이제 한국 정부가 막 끼어들려고 했다. 예, 억지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렇죠. 한 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거는 뭐 폄훼를 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보면은 이제 일관적으로 미국은 차치하고라도 북한 측에서도 한국 정부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진실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뭐 코리아 패싱 얘기도 있고 뭐 통미봉남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우리한테 상당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따지고 본다면 자, 한국 정부가 이 북한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는지 그리고 북한을 우리가 더 많이 설득을 다 했었는지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충분하게 만들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복귀는 한 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볼튼의 회고록이니까 볼튼이 사용했던 단어를 한번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모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국의 크리에이션이다,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턴이 이것을 비판하기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었는데 혹시라도 트럼프가 여기에 낚여가지고 여기에 잘못됐다 이것을 비판하는 것인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볼턴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에 굉장히 적극적인 거. 그다음에 뭔가 미국 백악관이나 이 고위 관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난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고 또 일본 거기에다 계속 이간질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든 이끌고 가려고 했던 한국의 진정성이 있는 거고요.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 땅에서 와서
이 휴전선을 마음대로 넘나드는데 만약 거기 우리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일은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볼턴의 회고록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요. 분명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남북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전진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